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끝내주는 매매 기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일단은 끝내주는 매매 기술 제목 너무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떻게 본다면은 장기 투자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국내 증시의 특징이죠. 결국에는 미국 시장보다는 장기 투자보다는 약간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는 그런 관점, 시각, 그런 거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이 코너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또 매매 기술이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매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도 있을 수 있고,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더라도 스캘핑, 가령 예를 들면 몇 분 안에 호가가 바뀔 때, 바로 파는, 샀다가 바로 파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윙 트레이딩, 이게 일정한 기간, 즉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스윙 트레이딩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 말고도 그러면은 매매가 또 뭐가 있느냐. 가령 예를 들면은 중기적으로 한 3개월로 어떤 종목을 들고 가는데, 매수해서 들고 가는데,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중간에 한 번씩 파는 것도 매매입니다. 트레이딩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10배거를 바라보고 아니면 3, 4배, 대여섯 배, 이렇게 바라보고, 주식을 안 팔고, 그런 거 1년 이상 안 팔고 그런 것보다는 6개월이든 3개월이든 7개월, 8개월이든 한 번씩 좀 이익을 실현해서 그런 것도 전부 다 트레이딩, 매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처음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 주린이들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유입이 좀 된 것 같아요. 이 시장에. 그러면서 장기 투자로 주위에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해보고 그런 거에 좀 목말라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많아서 이 코너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트레이딩, 매매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올해 시장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종목도 있다. 항상 그게 제 관점이거든요. 종목만 아주 특출나서 따로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발굴해내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10번 중에 한두 번 성공할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좀 받쳐줘야지 저도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조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코너를 하는데,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할 거예요. 수요일 6시마다 이제 하는데, 제가 주 1회씩 하는데, 그러면은 맨 처음에 시황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기술적 분석,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할 수도 있지만은, 초창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을 접하시는, 주린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알기 쉽게, 조금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좀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징주, 그날의 특징주가 될 수도 있고, 한 일주일간의 특징주가 될 수도 있고, 2, 3일간의 특징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뽑아서 단기적으로 매매 관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지지선과 아니면은 저항선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일주일 단위로 출연하는 만큼
뭐 새 종목을 매주마다 드리려고 하는데 시장이 진짜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뭐 하나도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관망하자 아니면 한 종목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한번 유두리 있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황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은 코스피는 오늘 11포인트 상승해서 269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4% 올랐는데 일단은 2700을 한번 테스트를 하긴 했어요. 장중에 고점이 보시면은 2701이죠. 2701이기 때문에 잠시 2700을 넘었다가 또 차익 매물도 좀 나오고 하면서 2693.57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시장은 조금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조금 거의 한 0.9%, 1% 가까이 좀 급락이 나오고 조금 흔들렸어요. HLB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고 HLB가 장중에 마이너스 한 15%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3%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밑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2700을 한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돌파를 했고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에 코스피 조금 주춤거릴 때도 계속적으로 고점 경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고 아침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2700을 가도 계속 주의를 해야 된다. 조금 더 가면은 저는 한 2720,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 2700 갔다고 해서, 계속 가나 보다, 이 시장.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계속 2700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이런 진통이 조금 필요할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2700 안착해서 2750을 가고 2800을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2700 갔다고 해서 야 이거 계속 너무 쫓아서 하거나 그러면은 안 되시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쫓아서 하면은 추격 매수하면은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할 때 거래 많고 거래 실리고 거래대금 실리고 상승 강한 종목들 위주로 붙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저도 그런 것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런 거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격 매수 이런 거는 좀 자제 좀 하시고 너무 오전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빨리 여기서 승부를 내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조금 오전에 물론 오전 9시서부터 오전 9시 반까지가 가장 변동성이 커가지고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긴 한데 그런 게 아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진입을 조금 늦춰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황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수가 계속 엄청나게 계속 상승한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역시 종목별로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입니다.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어떤 종목으로 매수를 해서 들고 가서 파느냐, 그래야지 수익이 좀 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시장을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시장이요. 아니면은 나랑은 좀 잘 맞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쉬운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계속 요즘에 시장하고 잘 안 맞는다 그러면은 너무 급하게 여기서 빨리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 승부를 내야 되겠다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는 것도 조금 필요는 해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상승했지만 그동안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쪽은 또 상승이 또 그렇게 나오는 종목들은 나왔지만 그렇게 크게 안 나왔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뭐 견인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일단은 2,700 뭐 넘고 했는데 오늘 투자자들이 이제 매매 동향 잠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외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300억 순매수하고 연기금이 지금 한 480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신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 정도 팔고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2,500억 팔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 2,2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주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한 3,500계약까지 매수 우위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장 마감을 하니까 2,400계약 정도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외인들은 최근에 보면은 자기네들이 주식을 살 때는, 현물 살 때는 선물 쪽에서 그렇게 강하게 매수를 안 하죠. 왜냐하면 좀 싸게 사야 되니까 선물 매도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도를 일으켜가지고 좀 싸게 담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고, 대신 주식을 팔 때는 선물 시장에 개입을 강화하면서 주식을 뭐 고가에 조금 처분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거래량 코스피 시장 보시면은 거래대금 거래량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시면은 거래대금 거래량 역시 조금 더 늘어났고, 거래대금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좋은 신호다. 지금 여기서 지수가 더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더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선바뀜이 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래대금 거래량이 계속 증가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면은 시장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거래대금 거래량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맞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일단은 내일 뭐 크게 그렇게 뭐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포지션을 본다면은 외인들은, 그러니까 선물옵션 만기일 때까지 포지션을 본다면은 상방이죠. 뭐 계속 지수가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나면은 수익권이고, 기관들은 만약에 2,700을 크게 넘어간다, 종가가. 그러면은 기관들은 지금 하락 쪽으로 방향을, 하락이라기보다는 박스죠. 박스로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 기관들은 옵션 쪽에 포지션에서 콜 옵션 매도, 풋 옵션 매도,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바라보고 뭐 더 이상 크게 상승하지도 않게 막아놓고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도 않게 막아놓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매매를 진입을 해서, 매수를 진입을 해서 뭐 하기보다는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조금 관망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선물 옵션 만기일 내일 이후에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금요일 날도 중요하겠지만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GPU 테크 컨퍼런스라고 있어요. 18일서부터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열리는 미국 시간이죠. 그게 열리는데, 엔비디아가 그걸 앞두고, 그 일정을 앞두고 좀 선반영해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얼마 전에 크게 거래량 실리면서 음봉이 좀 크게 나왔는데, 뭐 하락 장악형 패턴이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엔비디아 차트 잠시 한번 볼까요? 일단은 차트를 잠시 나왔는데, 이게 뭐 지금 하락 장악형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래도 이제 뭐 크게 실리고, 여기 보시면은 크게 실리고,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거보다는 여기서 거래가 더 실리면서 더 갈 수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틀려가지고 매도, 숏,
공매도죠. 쇼 포지션 잡는 거는 좀 어떻게 본다면 좀 죽음이다. 뭐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받쳐주고 물론 좀 주가는 좀 비싼 수준에는 와 있는 거는 같아요. 분명히. 그러나 여기서 뭐 크게 뭐 엄청나게 또 하락할 것 같지도 않고 하락을 해봤자 결국에는 뭐 한 많이 빠지면은 진짜 많이 빠진다고 본다면은 600달러 후반에서 그냥 700달러 초반 정도가 아닐까. 그러면 엄청나게 빠지는 거긴 하는데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도 뭐 아직까지 추세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오늘 뭐 좀 이따 이제 한번 봐드리겠지만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와가지고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미국 시장에서의 경계감이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반도체 쪽에서 미리 좀 선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동안에는 엔비디아 좀 많이 하락했는데도 버텼지만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엔비디아 많이 하락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뭐 반도체 관련주들 좀 덜 빠졌잖아요. 덜 빠졌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자기네들 포지션 좀 정리하는 기간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수 상승 때 그쪽으로 좀 매도 물량 좀 내놓는 모습 좀 그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고 다음 주에 중요하다. 다음 주에 혹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으니까 그건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에 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오늘 조금 흔들리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괜찮고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오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집중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갑자기 코스피가 뭐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에 30포인트 이상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신용잔고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문제로 좀 보고는 있는데 신용잔고가 지금 19조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좀 많이 늘어났어요. 공매도 전에는 신용잔고가 20조 후반, 뭐 21조 넘어가면 외인들이 그거를 뭐 공매도라든지 선물 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하락을 시켜가지고 신용잔고 털고 다시 상승하고 일단 그런 과정이 좀 반복됐는데 이번에는 공매도 전이니까 아니 공매도 금지 후니까 19조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외인들이 계속 사서 올리려고 하면 그거 다 받아줘야 되는데 조금 그런 거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긍정적인 시향감 유지하시고 계속 종목별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은 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 지수도보다 종목 장세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러면 오늘 뭐 기술적 강의를 좀 해볼 텐데 오늘 거래량 주가가 상승하는 게 결국에는 거래량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량이 주가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 거래량이 동반해서 상승해야지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고요. 이게 다들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들 들어본 내용이에요. 근데 들어본 내용인데 좀 예시를 들면서 한번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좋은 예는 일단은 에코프로, 두산 로보틱스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에코프로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승 초기서부터 볼게요. 이때죠.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했던 게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고 자, 이때까지 1차 상승이 나왔죠. 엄청난 상승입니다. 10만 원대 주식이 80만 원까지 갔잖아요. 고점이 82만 원이었어요.
고점이 82만 원이었고, 근데 82만 원에서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죠. 보시면 여기 아래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조금 조정받고 다시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다시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이 계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 거래를 보십시오. 거래량, 위에가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은 거래량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거래대금도 같이 밑에 체크를 해드렸어요. 밑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거래대금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거래량은 폭발했죠. 그래서 상승을 했고, 이 부분에서 82만 원 고점 부근에서 1차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을 대량으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뭐 주가 크게 음봉이 나온 것도 아니고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잘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에서 큰 음봉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십자 도지형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는 흔들렸는데 다시 21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갔는데 쌍봉이 나왔죠. 쌍봉이 나왔습니다. 82만 원 돌파 못하고 이 부분에서. 그러나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이 거래를 죽이면서 한 달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거쳤어요. 이 부분에서 좀 거쳤습니다. 좀 거친 다음에 거래가 크게 안 늘어나고 주가가 하락을 했죠. 보시면은. 자, 크게 거래가 늘어나고 계속 하락을 했으면은 여기서 더 빠졌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거래를 줄이면서 다시 2차 상승을 도모합니다. 이때죠. 82만 원 고점 갔던 주가가 그냥 80만 원에서 그냥 150만 원 갔다. 거의 2배 갔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역시 그냥 간 게 아니라 거래량, 자, 밑에 가격이 높아지니까 거래량이 예전만큼, 여기 보시면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위에 상단에서 예전만큼 이때만큼 증가는 못하죠. 가격이 높아지니까. 대신 거래대금은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다가 고점에서 대량 거래대금 터졌잖아요. 딱 이때 좀 지워야 되겠네. 조금 보기가 불편하시죠? 네, 잠 지우고. 자, 대량 거래 음봉. 특히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 이거 보시면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주가의 고점이다. 주식을 웬만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때 장중에 고점 매도 못 하신 분들도, 이거는 종가에는 무조건 매도입니다. 종가에는. 일단 도망치고 나와야 돼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그 다음날 리바운딩이 반등이 바로 나와서요. 뭐 종가보다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 거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종가 매도해야 된다. 그런 요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 또 그 다음날 바로 빠졌잖아요. 바로 빠지고. 물론 며칠 있다가 뭐 종가 부근까지 좀 리바운딩이 나왔어요. 3일 있다가. 그런데 그걸 기다리기에는 일단은 고점 대비 하락폭이 너무 커서 일단은 좀 수익은 나신 분들 같은 경우 빨리 챙기고 조금 덜 먹더라도 일단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중간에 또 상승을 했는데, 뭐 여기 또 상승을 했죠. 그런데 대량 거래대금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왔다고요. 여기 보시면. 또 나와가지고, 이날이죠, 이날. 이날입니다. 결국에는 이날 종가를 근처에 가서 다시 대량 거래 나오면서 얻어맞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 그 다음서부터는 뭐 업황이 좋네 안 좋네
되네 안 되네 장기적으로 뭐 갑론을박 이어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좋은데 왜 그러느냐. 뭐 일단은 근데 시장을 우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곧 좀 나았다. 업황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장기간의 성장은 다 반영된 것 같다. 뭐 서로 갑론을박 이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대량거래 매도 신호, 뭐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좋은 대량거래 매도 신호가 아니라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고점에서 대량거래 매도 신호 에코프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제 좋은 예 또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볼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은, 자, 이때입니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대량 거래 터졌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양봉 나왔고요. 그죠? 여기서도 거래 대금이 대량 거래. 그동안에 거래가 죽었다가, 그죠? 죽었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죽었다가, 다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양봉. 근데 그 다음날 보시면은 좀 지울게요. 안 보이니까. 음봉이 짧게 나왔습니다. 단음봉이 나오는데 거의 종가가 저가 수준으로. 이날 보니까 9%, 장중에는 10% 이상 빠졌고 9%, 9.5% 정도 빠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거의 종가가 저가로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은 거래가 죽었잖아요. 거래 죽었습니다. 이날. 거래 그 다음날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결국에는 페이크잖아요. 페이크고 물량 털기 위해서 속임수. 거래 줄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 이날 종가 같은 경우에 매수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매수하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거래가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쭉 1차 상승까지 좀 나왔고 여기도 거래 대금도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그 다음에 주가 조금 쉬었죠. 고점에서 좀 쉬었다가 옆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죠. 뭐 이 정도면 가격 조정도 아주 양호하게 조정받고 거래 죽이면서 양호하게 조정. 제가 두산 로보틱스 이걸 그때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딱 이때 그 다음날 하락하고 있었을 때 앵커분이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오늘 만약에 음봉 나왔는데 음봉 나오면서 거래 죽으면은 이건 매수다.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데 거래 대금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또 수반이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 이후에 뭐 거래가 죽으니까 이제는 쭉 하락을 했고 고점 패턴 나오면서 이 고점 나오면서 거래 실리면서 거래는 그 다음 날에 좀 죽었는데 일단 장대양봉 이후 거래 죽으면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 가격 조정 횡보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예죠. 에코프로랑 두산 로보틱스 좋은 예고. 자, 안 좋은 예를 봐야 돼요. 안 좋은 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상승하면 안 돼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에브리봇입니다. 자, 에브리봇인데 보시면은 상승 초기에는 정석적으로 갔어요. 거래량, 자, 거래대금 정석적으로 갔습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이동평균선만 지지하면서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계속 쭉 올라갔는데, 자, 거래가 특별히 늘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거래량만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은 거래 대금도 이때보다 계속 늘어나지를 않고 계속 올랐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극단적인 말로 하면은 주가 조작 약간 뭐 작전의 냄새도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SG 사태 그런 것도 거래 없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한 방에 주저앉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거를 들어갈 때는 나는 이제 뭐 거래 모르고 들어갔어. 뭐 하면은,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되는 거고, 거래 아는 사람들은 솔직히 좀 들어가기가 힘들죠. 이거 계속 간다. 이상하다. 하면서도 계속 가니까 힘듭니다. 솔직히 아니면은 아는 사람들은 그냥 지지선 5일 이동평균선 뭐 이렇게 지지하면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짧게 먹고만 나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장대 양봉이 그러면서, 야, 이건 더 가겠다. 당연히 2월 23일 날에 57,500원 고점 찍고, 더 가겠다. 당연히 했을 거예요. 최소한 그 다음 날에 시초가에서 보합 아니면은 뭐 살짝 플러스, 뭐 하면서, 그럼 나는 그때 좀 팔아야지. 하는 분들 같은 경우. 근데 장 시작 어떻게 됐습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VI가 걸렸어요. 하락 VI가. 1분만요, 1분. 하다가 그냥 바로. 그런 다음에 VI 딱 풀리자마자 2분 정도 있다가 그냥 하한가. 손도 못 쏘고. 와, 이런 거는 정말 만약에 제가 여기 들어갔더라도 대처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만약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적당히 먹고 나오거나 그게 최고입니다. 이게 거래가 없이 제가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거래가 없이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간다. 그냥 적당한 시점에서 이익 실현해서 나와야 된다. 그게 그런 원칙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대량 거래 양봉 후 거래 줄면서 상승 매도 신호. 이게 무슨 말이냐? 뭐 하나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다 아시는 뭐 이수페타시스 한번 들어보시면. 자, 보시면은 여기서 대량 거래, 양봉 볼이 달리긴 했지만은 거래량. 거래대금은 최고였어요, 이때가 최고였습니다. 거래대금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가 더 이상 뭐 꼬리도 좀 달렸고, 안 늘어나니까 주가 조정받고, 근데 11일 이동평균선에는 또, 어떻게 또 지지는 해요. 지지는 하고, 그러니까 뭐 지지하고 또 대량 또 계속 양봉 나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양봉이 나오더라도 거래가 크게 안 실렸죠. 이 날이죠. 날인데 크게 안 실렸습니다. 거래대금 크게 안 실렸고 전보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 이제 힘이 붙인다.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제는 조금 이제 주가 상승은 제한되겠구나. 적당히 먹고 나와야지. 당연히 그런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시장에서. 이것만 알면은 뭐 크게 다칠 일은 없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또 거래 완전히 말라붙으면서 그죠? 주가는 하락 횡보 쭉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구간이 만들어졌죠. 최근에 주가가 올랐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거래대금 거래량 수만하면서 올랐어요. 보시면은 올랐습니다. 양봉 대형 장대 양봉 나왔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때요? 또 거래 또 죽었잖아요. 거래 또 죽고, 거래 죽으니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어느 정도 1차 상승은 좀 마무리됐다. 뭐 2차 상승이 또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꺾여서 내려올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모습 나왔고, 오늘 차트가 또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
이게 짧은 그저께 어제 짧은 양봉을 감싸는 대형 양봉, 장대 음봉, 양봉이 아니라 장대 음봉이 나왔고 대신 거래는 좀 크게 안 실렸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도망쳐야 된다, 약간 그런 신호를 주는,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그런 신호가 좀 발생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양봉 후 거래량 줄면서 일시적인 음봉은 매수다. 아까 두산 로보틱스 그 예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후 양봉, 그 이후에 일시적인 음봉, 그 다음날 양봉, 그 다음날 음봉. 이건 매수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예다.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거래량을 잘 캐치를 해서 잘 빠르게 발견을 하시는 분들은 뭐 고점에 조금 나는 오늘 너무 많이 올랐는데 고점에 산 것 같아 하더라도 그런 확신만 있으면은 이거 더 갈 수 있다, 그냥 기다려 보는 겁니다. 대신 손절 라인은 뭐 조금 정해 두시는 게 조금 좋을 거는 같은데, 뭐 개인들이 그거는 각자 다 스타일이 틀리니까 그거는 이제 막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오늘 뭐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주가의 그림자,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오늘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뭐 특징주가 오늘이 아니라 그동안의 특징주, 삼성 SDI, SK 하이닉스, 위메이드,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자, 한번 볼게요. 삼성 SDI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전고체 테마, 시장에서 삼성 SDI가 주도하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가 한농화성,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칼.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받쳐주는 거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밖에 현재는 없으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계속 작년 4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역시 실적이 계속 받쳐주고 계속 실적이 성장된다. 미래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아직 한참 더 상용화되려면은 2024년도니까 5, 6년 정도 더 남았는데, 빠르면 5, 6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늦으면 7, 8년, 10년 정도 더 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성장성 테마도 좀 갖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고, 100% 이상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삼성 SDI를 왜 가져왔냐? 자, 철저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봉도 볼 수 있고, 일봉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한번 캔들로 한번 일봉 차트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는데요. 자, 이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보시면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거는 중기, 장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주식을 제가 조금 이따 월봉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중기, 장기 관점이 아니에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스윙도 될 수 있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 아니면은 진짜 초단기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 그런 쪽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만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도 보합에서는 끝나게 했지만은 장중에 잠시 좀 상승했고 양봉 나오고,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거래액이 좀 줄었어요. 내일 거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거래를 볼 때 대충 오전 한 10시까지만 보면은 대충 다 답이 나옵니다. 오후장에는 거래가 좀 더 줄어들고요. 오전장에 거래가 활발하더라도 그걸 1시간마다 곱하기 6, 6시간이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후에는 좀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오거나 하락이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은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갑니다. 그러면은 대충 9시 반 넘거나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은 내일 또 거래량 줄을 것 같으면 오후장 되면은 좀 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3일선을 타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3일선에서 지지받고 있고, 그러나 3일선이 거래가 줄으면 당연히 깨지겠죠.
당연히 거래가 3일선 깨지고 그럼 밑에 5일선을 봐야 되는데 5일선에서는 지지가 가능하다. 그렇게는 보고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은 이 거래가 수반돼서 갔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거래가 수반돼서 올라간 주식은 빠질 때도 바로 지지선, 1차 지지선 뭐 이렇게 바로 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수반되는 종목들은 그 다음 지지선을 누리면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설사 1차 지지선인 5일선에서 살짝 깨더라도 좀 거기 5일선 뭐 밑꼬리가 좀 달리다든가 깨지면서 밑꼬리 달린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회복을 시킨다든가 뭐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5일선을 지켰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 지지는 가능하니까 5일선 트레이딩 지금 3일선에서 뭐 계속 지지받을지 안 받을지는 조금 불투명해요. 이제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은 거래가 줄면은 주가 상승은 당분 조금 쉬어갈 수 있다. 뭐 당분간이 아니라 그러면은 밑에서 한번 노려보자. 일단 눌림목 뭐 그렇게 보고 있고 돌파 매매는 저도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선호를 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할 때는 하는데 일단은 돌파 매매하면 또 잘못하면 또 마음이 또 너무 급해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3일선 SDI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밑에서도 뭐 지지선이 있으니까 일단 5일선에서 매수 그러면은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일단 예측을 하는 거는 매매를 잘하기 위해요. 매매를 잘하기 위한 거고 절대적으로 5일선에서 지키겠지? 대량 거래 수반됐으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신, 뭐 속단은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해야 되는 거고 매도도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속단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예측은 해서 이 정도 지지 받을 거다. 그러면 아니면은 5일선 깨지면은 또 밑에 지지선을 한번 2차 매수. 그러면은 항상 매수는 그냥 분할 매수 저는 그냥 한 2차 매수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 많으면 뭐 3차 매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매매 관점에서는 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하이닉스 시간이 없는 관계라 좀 빨리빨리 좀 갈게요. 오늘 추천 종목도 좀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첫날이니까 제가 조금 얘기를 뭐 강의라고 하는 게 보다는 방송하면서 조금 길게 준비했는데 다음번에는 좀 시간을 좀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고 하이닉스도 오늘 아까 이수페타시스처럼 비슷하지요.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1.2%밖에 하락을 안 했지만은 일단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렇고 거래 증가 후 전일 대비 거래량 증가 후 음봉 나왔잖아요. 그죠? 하지만 아직 주요 지지선은 이제 살아 있어요.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하이닉스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트레이딩 관점인데 저는 1차 지지선은 15만 8천 원 보고 있습니다. 15만 8천 원. 이게 뭐 15만 8천 원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지지선은 15만 원에서 15만 2천 원. 1차 지지선은 뭐 21선이에요. 2차 지지선은 21선 깨지면 61선 닿기 전에 저번에 갭 상승했던 그 자리 보고 있어요. 15만 원에서 15만 2천 원. 25만 2천 원 보고 있고 살짝 15만 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살짝 깨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살짝 깨지더라도 바로 뭐 15만 원 또 회복을 하면은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뭐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분할 매수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뭐 설정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 위메이드를 한번 갖고 나왔어요. 이거는 오늘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매수 타점은 단기적으로 오늘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위메이드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위메이드 차트입니다. 어디입니까? 오늘이 3월 13일이죠. 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5분봉입니다. 저는 그냥 뭐 통상 5분봉 봐요. 예. 1분봉은 조금 빨리 대응할 때나 좀 보고 그냥
대응, 그냥 분봉으로는 저는 5분봉을 주로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 각자 뭐, 보시는 분봉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좀 그렇고. 자, 오늘 갭으로 하락을 했어요. 어제 일봉 차트 보시면은, 자, 어제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갭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였는데, 음봉. 요즘에는 최근에 양봉이 나오더라도 아침에 시초가 약하게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제 나 이 종목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어. 그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딱 봤을 거 아니야, 아침에. 음봉, 갭 하락으로 나왔는데,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입니다. 오늘 장중에 57,700원. 딱, 이날 그런데 음봉 하락했는데 매수가 들어왔어요. 양봉 짧게 나오고. 그러더니, 근데 아직까지 매수는 아니죠. 정확히 보면은 그냥 예측하면은 그냥 매수는 아니, 지금 이거 매수는 아니고 좀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57,900원을 57,800, 57,800원이네요. 57,800원을 이쪽을 지키는 9시 40분 양봉 조그맣게 좀 나왔는데 잠시만요. 지울게요, 좀. 조그맣게 나왔는데 여기가 57,900원에서 짧은 양봉이 나왔어요. 확신하기는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양봉이 계속 나왔어.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못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언제냐?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21선 돌파. 장대 양봉.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딱 5분봉 딱 패턴이 완성되는 시점. 이때 들어가면은 쉽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장중에 그러면은 얼마까지 상승했습니까? 76,6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76,600원까지. 오늘 장중에 한 17% 정도까지 상승했나요? 보시면은. 17%까지.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렇고. 오늘 종목을 3개 드릴 거예요.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스윙 관점입니다. 저는 일반 전업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 직장인들이나 주식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주식을 접할 때, 조금 쉽게 스윙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보자 해서 종목을 갖고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처음에 가까워 나온 종목은 코세스입니다. 빨리빨리 좀 갈게요. 자, 일단은 매수 가격은 일단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죠. 후공정 장비 업체고 온디바이스 AI 도입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제품의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금일 종가에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일 종가에 진입을 하고 저는 지금 여기서는 1차 매수만 드리는데 보통 저도 분할 매수해요.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종가 말고도 조금 빠지면 한번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18,000원이에요. 18,000원. 손절가는 14,2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시간 맞추는 게 좀 까다롭네요. 자, 그 다음에 레이저 옵텍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신규 상장주예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져가지고 제가 오늘 말하는 기준에 맞다. 그 이후에 조금 하락은 했지만은 거래 죽으면서 했는데 오늘 거래가 조금 늘면서 다시 양봉이 짧게 잔양봉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레이저 옵텍이고 피부명 의료기기 업체예요. 최근에 스펙 상장했죠. 지금 팔라스 프리미엄이라는 레이저 기기가 있는데 세계 최초로 이제 이게 백반증에 쓰이고 건선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 기기입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실적이 발표했는데 실적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 나왔어요. 잘 나왔다. 물론 클래시스 이런 거는 한 50% 정도 나오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모르지만은 조금 이 기기 자체가 조금 프리미엄이 있어요. 말 그대로 팔라스 프리미엄인데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거고 미국 시장이 이제 본격 런칭을 하면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한번 주목해보자. 바닥권에서 한번 움직임이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오늘 역시 금일 종가에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2차 매수는 본인들이 좀 알아서 좀 빠지면은 저는 한 7, 800원, 15,600원 뭐 이 정도 선에서는 또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는 13,500원입니다. 손절가는 여기 깨지면 손절하도록 할게요. 또 이것도 보고 또 세력이 또 손절가까지 또 밀어붙여가지고 깨신 다음에 또 반등할 수는 있어요. 9,650원이 여기 저가인데 그때 이거 무너지면은 그냥 가더라도 한번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C텍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고요. 역시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내년부터 2나노 공장에 이제 본격 도입을 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후면 전력 공급 기술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HB양 모멘텀으로 역시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 전망치는 증권사 전망인데 올해 내년까지 최고 실적 계속 경신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증권사 리포트들 항상 보실 때 이거 제가 팁을 드리면은 목표가 나온 거 있잖아요.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좀 보셔야 돼요. 10에서 15% 정도는. 그거는 팁이니까 그거는 한번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너무 목표가 높게 잡는 것들은 조금 감액 좀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오늘 금일 종가에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는 5만 원입니다. 손절가는 37,000원인데 차트 한번 잠시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고점이 54,000원, 100원, 54,000원 찍고 조금 한 3일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빠지면 21일 이동 평균선 시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종가에 진입하고 내일 21일 이동 평균선 근처에 오면은 추가적으로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역시 거래량 증가하면서 제가 계속 거래 증가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거래 증가하면서 올라가야 되고 빠질 때 조금 거래량 죽었죠. 최근에. 죽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매수 가능 권역이다라고 보고 있고 짧게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 37,000원, 매수가 금일 종가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일단은 좀 못한 얘기도 있고 그거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는데 시간을 조금 그래도 좀 준비를 좀 넉넉하게 했어요. 넉넉하게 해야지 나중에 조금 시간이 모자르면은 계속 했던 얘기 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좀 넉넉하게 준비했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오늘 그래도 거의 다 할 얘기는 했다. 핵심 포인트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 좋은 종목 그런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